저 나중에 저하고요 아파트 이런 거 이렇게 빌라라 보러 다닐 때는 제가 망치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망치 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기둥 때려보면 알아요. 얘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 소리만 듣고도 알아요. 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셔야 되는데 아무튼 저 현장 답사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이상한 거 많이 들고 다녀요. 어떤 데 실도 갖고 다녀요. 실이요, 실. 실 왜 갖고 다니는지 모르죠? 예. 베란다 구배 확인하려고요. 화장실 구배 확인하려고요. 왜냐면은 중간에 홀 있잖아요. 거기하고 끝에하고서는 딱 실을 갖다 딱 고정해서 돌아요. 그 다음에 바깥에 이렇게 돌으면 이게 실이 하나도 안 걸리고 가면은 구배가 잘 되어 있는 거고 중간에 실이 걸리잖아요. 이런 구배가 안 된 거예요. 우리 구배가 물 흐르는 걸로 구배라 그러거든요. 높낮이를 갖다가. 이런 것도 확인해요. 재미난 것도 있는데 뭐냐면은 저 오래된 데 같은 신규도 아파트도 똑같아요. 신규 아파트 체크리스트 한번 제가 정해놓은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가가지고 확인 다 해요. 뭐냐면은 세면대 물을 다 받아놔요. 그 다음에 욕조에도 물을 다 받아놔요. 그래놓고 나서 딱 뚜껑을 열어보고 소리만 듣고도 얘가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아요.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지은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다 보시면 아시는데 혹시나 그런 거 보셨어요? 다세대를 졌는데 1층이 상가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다세대 짓는데. 근데 여기에 2층 들어가잖아요? 2층 들어갔는데 이거 옛날에 배수구를 어떻게 뺐는지 아세요? 1층을 안 뺐어요. 배수를. 1층을 안 빼고 섬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뺐다고요. 이렇게요. 아니 벽 아니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배수를 하면 여기 일직선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 빠지는 속도가 틀려요. 느리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데 한번 잘못 걸리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 그러니까 3층, 4층, 5층 올라가잖아요. 얘는 쭉 빠져요. 게다가 여기 와가지고 툭 막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배수구를 얘가 식당은 같이 쓰거든요. 식당도 똑같이 보면 여기에요. 그래서 배수구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식당이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냐면 식당에서 계속 음식물 찌꺼기가 나니까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기가 가다가 뭐하면 막혀요. 이게 차라리 옛날처럼 해가지고 딱 해서 이따만한 거 묻어놔서 상관없는데 옛날에 요만한 거 묻어놓는 데 많거든요. 여기 기름때가 살짝 끼잖아요. 계속. 그럼 어느 순간 막혀요. 그러니까 얘가 막히면 뭐야? 위로 전부 싹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통은 누가 받아요? 2층이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런 데 한번 잘못 걸리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하수구 뚫어야 돼요. 업자 불러가지고요. 이게 이런 것도 나중에 가면 현장 답사 가면 무지개 많아요. 제가 이때까지 현장 답사 하도 많이 다녀봐가지고 이런 경험치가 무지개 많아요. 가면 알아요. 딱 보면. 가면 하도 다녀가지고 건물 구조만 봐도 배수구를 어떻게 뺐는지 다 보여요. 눈에.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저번에 한번 본 거 보셨어요? 규정 없다고요? 규정 없다고 그 바깥쪽에다가 그 에어컨실을 뺐잖아요. 에어컨 놓자고 에어컨실을 뺐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 에어컨 쪽에 있는 자리니까 에어컨실을 빼가지고 나가지고 그 자리는 뭐예요? 네? 난방 그 자재를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울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밑으로다가 배수가 흘러가거든요. 무조건 얼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아파트 단지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누가 진 거예요? LH가 져서. 난리 났죠. 그리고 나중에 할 말이 뭔지 아세요? 규정대로 했습니다. 끝.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망치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바깥에 가가지고 뚜디 가던 땡땡 소리 들려. 안에도 오니까 땡땡 소리 들려. 그럼 뭐예요? 그냥 벽이에요. 그러면 저기 그 석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겨울만 되면 그냥 갖다 얼어붙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자, 이때까지 토지 현장 답사 이런 것만 다녀서 그렇죠. 누가 한번 건물, 아파트 투자하거나 아니면 빌라 투자할 때 저를 불러보세요. 아주 별 희한한 거 다 가르쳐 줄게요. 제가. 신기생활권요.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고요. 신풍역 쪽에 이제 그 신안선 개통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대방역에서 나오는 라인을 쭉 따라가지고 보라매역까지 쭉 해서 뭐가 와요? 신림선이요. 색강에서 대방역에서 이리로 쭉 오는 게 신림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 신림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지역이 신기의 생활권이어서 여기 재정비 촉진지구보다 다 거의 다가. 그러니까 여기들 자리가 확실히 낮죠. 환승 역세권에 대비하는 생활 문화 중심지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역세권 복합 개발에 따라서 지역 재생, 그다음에 연계하겠다, 가축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포커스예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신풍역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원래 신풍역 지구단위 계획이 요 밑에 요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게 원래가 현재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예, 요 근린공원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까지 해서 쭉 해서 당겨놓은 거예요. 이게 신규로 다 들어갈 거예요. 신규로. 여기다 이렇게 쭉 당겨놓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신풍역이 어디로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옮겼죠? 어디로요? 여기로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관련돼서 여기다가 뭐 한다? 이렇게 지구단의 계획을 다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여기 환승역세권. 그래서 신풍역이 환승역세권이니까 신안산선 신설에 따라 신길동 지구단의 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상업 업무, 문화, 복지 등 지역 중심 기능을 가져가겠다. 지금 참고로 여기 신길동 지구단의 계획은 여기 신풍역에는 여기 지구단의 계획 여기 전부 다 준주거예요. 현재. 이거 재정비 한다는 거죠. 근데 재정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상업.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일부 지역이 상업 지역이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밑에 바뀌는 것보다는 우에 바뀔 소지가 더 커요. 왜? 우회가 다 저거 뭐예요? 다 뉴타운이잖아요. 재정비 촉진지구잖아요. 밑에는 단독주택이 많고 여기는 다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위에가 다 상업지역을 갈 소지가 더 크죠. 여기보다는. 그 다음에 역세권의 배후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생활중심기능 도입하겠다. 주변 주거지역, 학교 등을 고려하여 유해 용도 관리하겠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개발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저쪽 위에 보면 신길역 같은 경우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심 지원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대방역 같은 경우는 복합개발을 통해서 도심 지원 가능하겠다. 요즘 최근에 대방역이 바뀌고 있죠. 여기 대방역 바뀌고 있어요. 대방역에다가 기존에 있었던 그 철도에 관련되는 부지라든지 그 여성 쪽에 관련되는 여성 옛날에 그 기숙사에 있었던 부지 이런 데를 싹 헐어버리고 요즘 다 뭐예요? 다 복합 문화센터 짓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방역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를 보면은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빼고는 전부 다예요. 여기 다거든요. 여기 빈 공간 있죠? 이런 거. 여기 빈 공간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다 해제된 지역이에요. 여기 구역으로 돼 있는 거는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다 해제된 지역이라고요. 여기. 해제된 지역이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구역 써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금 다 완성됐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막 하고 있거나 다 그런 자리예요. 근데 냉정히 따지면요. 면적이 이만한 거예요. 전체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크죠. 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길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요. 전체 서울시의 전체 뉴타운 사업 중에서 제일 커요. 어디보다? 아현동 택지개발 아현동 그 뉴타운 사업보다 커요. 아현동이 두 번째예요. 사실 가자울보다 더 커요. 가자울은 1구역, 2구역, 4구역까지 가지고 있는데 얘는 몇 구역이에요? 제일 큰 데가 14구역이에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였나? 가는 거예요. 엄청 커요.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크면서도 잘 가잖아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자리까지도 뭐야? 덩다서 또 잘 가요. 잘 보세요. 왜 그래요? 돈 버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신길 뉴타운 지구 안에 있는 자리는 뭐예요? 24평이 그냥 7억 5천 8억이에요. 34평은요. 그냥 기본이 10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도 하겠다는데.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전체 사업 규모 엄청 크잖아요. 이거 다 들어가면은 몇 세 되는지 아시는 분? 다 합치면. 다 합쳐버리면.
2만 5천 세대 정도 들어가요. 2만 5천 세대면은 3인 가구 따지면 약 7만 5천 명. 그래서 거기다 이 주변 지역까지 합치면 10만 명이면 10만 명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그냥 10만 명 들어가 신도시가 하나 생긴다 생각해봐. 그냥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신길 뉴타운 강의할 때는 뭐냐면은 야 강남 지역에서 이쪽 강남 서쪽 빼고 섬에 이 영등포 이쪽 동네에 흑선 뉴타운이 있고 신길 뉴타운이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흑선 뉴타운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럼 먹히는 거죠 그냥. 그거 당연히 투자해야죠. 셉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좀 갖고 있고 여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제된 지역은 다 표시되어 있는 거고 진행되는 지역은 다 아까는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면은 이렇게 큰 거는 뭐라 해서 해제된 지역이라 했죠. 근데 이 사람들 해제해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죽으려고 그래요. 해제 때 동의한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옆 동네 가면니까 뭐 진대 보니까는 뭐 7억 5천 8억 가고 10억 가고 뭐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네? 자기 집은 깨끗한 지금까지 뭐예요? 20년 살았는데 옛날에 한 3, 4천 주고서는 빌라 살아가지고 2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1억 8천 2억 가요. 근데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딱 그 동네 개발돼가지고서는 24평짜리 아파트가 8억 가요. 열받죠. 이런 동네예요. 그리고 많습니다. 지금 진행된다고. 브랜드명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샵, SK뷰,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 레미안, 자이, 아이파이크 다 소위 말하면 랭킹 20권 안에 들어오는 브랜드잖아요. 전부 다. 세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난 인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신풍지구 중심이요. 여기는 신풍지구 중심은 70년대 택지지구가 된 거고요. 2000년대 신풍선 7호선 들어온 거고 2002년도에 신풍지구단위 계획이 설립된 거고요. 쭉 있고요. 이 보시면은 아까 보시면은 여기 그림상에서는 요 밑에만 있었던 거예요. 요거만. 근데 추가로다가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지구단위 재정비 돼 가지고 점점 더 커졌죠.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신안선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그림 틀린 거 많아요. 그림을 잘 보세요. 철도가 왔다가 기역자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가요? 요즘에 자동차인 줄 아세요? 자동차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다 역사스러워서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이 밑에 있었어요. 이 밑에. 이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다가 일로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이제 지구단위 개정비를 통해서 상업 업무, 문화, 복지, 지역 중심 기능, 그다음에 주택감의 학교 안전, 가로변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안선선 역사 예정지에는 대형 초교가 그럼 여러분들 봐주세요. 대형 초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신안선은 여기 들어서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갔다가 이제 다시 관광경은 정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여기가 역사가 들어서는데 여기가 역사가 들어서는 이유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내가 저기 동복관 할 때는 했지만 여기가 역사가 들었으면은 요게 공원이거든요. 요 공원을 지하로 파요. 그럼 뭐 만들면 돼요? 환승주차장이에요. 전형적인 거예요. 전형적인 거.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주변 지역에 공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자리가 역사가 들었을 수가 높은 게 뭐냐면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러고요. 여기 이 일대가 싹 바뀌어버리면 여기 가운데가 이 싱글 여기도 여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여기 다 상업적이에요. 그러면 이들 지역이 주변 지역이 싹 바뀌어버리면 여기도 어떻게 돼요?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사 차량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 투자하실 분들은요. 여기 지역을 굉장히 노려보셔야 돼요. 상가 투자할 뿐이 아니라 상가도 내가 짓고 싶다. 그럼 여기도 노려보셔야 돼요. 싹 바뀔 거거든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미난 거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요 그림이요. 이게 2015년도에 강의했던 거예요. 지금은 지도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여기 아파트 그림 다 돼 있고요. 여기 막 허물어진 거 다 나와요. 공사하고 있는 거. 2015년도 거예요. 왜냐면 제가 2015년에 강의하면서 레미안 있죠? STU. 이 한참 분양권 나올 때거든요. 이때가 2015년도에. 2015년도 초에 분양해가지고 제가 이때 강의 한참 하고 났을 때가 이제 언제부터 제가 많이 권해줬냐면 2015년 9월달, 10월달부터 많이 권해줬던 게 여기예요. 내가 진짜 많이 권해줬어요. 왜냐면은 들으시면 아세요. 그 당시 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여기 분양권 샀거든요. 근데 분양가가 얼마였냐? 뭐 말도 안 되는 거였었죠. 요거는 작년 거예요. 작년에 강의했을 때. 작년에 강의했을 때 레미안 STUM이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이에요. 올해 초에 4월 달인가 입주한 거니까 그때 가격이 59점이니까 7억 2천이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59 얼마예요? 8억 4천이요. 이거 제가 최근에 뽑은 거거든요. 1년 지나서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보면은 얼마 차이 나요? 1억 이상 차이 나죠. 근데 2015년도에 여기 분양가가 24평짜리 분양가가 오면 4억 8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P부터 가지고 4천부터 가지고 5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5억 2천짜리가 결국은 얼마까지 올라간 거예요? 8억 4천. 3년 만에 3년 만에. 그때 얘가를 왜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삼성 레미안 1단지 있죠. 얘 제일 먼저 들어갔던 데였거든요. 얘가 33평이 얘가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제가 그 2015년도 한참 할 때 얘도 그때 막 입주 시점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그때 가격이 얘가 33평이 7억 이상 찍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리고서에 그 24평형이 그 당시 때 얼마였냐면은 그 6억을 찍었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5억 8천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냉정에 따지면은 신풍역이 더 가깝잖아요, 여기가. 얘가 그 정도 가면 얘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투자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투자를 그렇게 많이 권유해주는 데가 여기예요. 그다음 밑에 있는 여기 신길 그 우성 2차 신길에서 삼성 아파트 여기 동네예요, 여기. 이쪽이거든요. 여기 가격이에요. 한번 보세요. 많이 차이 나죠? 얘하고 엄청 많이 차이 나잖아요. 신규 아파트 아닌 거의 차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여기서 요만침인가? 요만침인 것 같은데? 요만침? 여기 지역주택 사업지역이에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망가집니다. 참고로요, 서울시내에서요, 여러분들이 지역주택 조합 투자하시려면요, 투자하시기 전에 무조건 저한테 문의하시고 투자하세요. 주변 사람들 만약에 투자한다면 말려요. 그래서 무조건 저를 데리고 와요. 내가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데가 극명하게 돈 되고 안 되고 무조건 차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지역주택자금 한번 물리면요, 10년, 20년 걸려요. 못해도 10년 걸려요, 요즘은요. 서울시에 물리면요. 저번에 한번 노량진 본동 한번 갔을 거예요. 노량진 본동의 지역주택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사건 인수를 누가 가져가요? 엉뚱한 놈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 다 물린 거예요. 그럼 물려가지고 그거 끌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 부담금 2억 3억 내라 그러죠. 어차피 지금까지 집어넣은 게 3억이야. 그냥 또 집어넣어야 돼. 지역주택 사업은 항상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저도 물어보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서울만 아니라 전국 어디나 다 똑같아요. 전국 어디나 똑같은 게 왜 그러냐면요. 전국 어디나 제가 다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에 한 600군데 지역주택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아는 저희 그 사업 시행자만 하고 저희가 관련자만 들어가는 카페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기능이 다 나와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저는 전화 몇 번만 때리면 그 지역에 정말 정확한 내용을 알아요.
하나는 꿈에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좀 세니까 저기 평수가 좀 넓으니까 저기 나온 거고 다 보면은 가격대가 다 싸잖아요. 그러면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보면 1986년도에 입주했으니까 지금 30년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 72제곱미터 들어가도 3억 5천이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은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재건축은요. 하나 알아두세요. 다른 건 다 모르고요. 그냥 원래 이제 나중에 재건축 가면은 지분으로 가서 얘기를 많이 해요. 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평수 정도면은 그냥 60제곱미터 가깝잖아요. 그냥 24평을 가져간다면 가격이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낮춰요. 그러면 쟤를 3억으로 봐요. 그 다음에 플러스 24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4평의 가격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곱하기 500만 원 하세요. 그러면 24평 곱하기 500만 원은 얼마예요? 네? 1억 2천 정도 되죠? 그러면 1억 2천에다 여기다 플러스 해봐요. 그러면 4억 2천이죠? 그러면 24평짜리가 얘가 지금 현재 4억 2천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다가 저기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정도 올라가죠. 그럼 어디 갔어? 이 정도 올라가죠. 그럼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가격이 한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슬슬 올라가면 나중에 올라가면 이게 4억, 5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최하로 본 게 이 정도예요. 이거를 강남으로 가면요 얼마로 보냐면요. 제가 저 동네니까 500만 원 본 거 최하로요. 근데 보통 가면 강남으로 가면 1,000만 원을 봐요. 평당 가격을요. 재건축 갈 때 최소 비용이에요. 그래서 투자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투자 가치 있다 이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나중에 얘도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추진이 결성되면 얘가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얘가 이상해서 1억 뜨는 건 우습게 뛰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한 1억 2천이죠. 전세가 대비해서. 그럼 1억 2천 투자해가지고서 만약에 1억이 올라갔다, 2억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할만 하잖아요. 투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니 가서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 확 1년 사이에 가격 훅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팔고 나오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 이제 신안산선에 이제 가는데 여기 대림역하고 대림 삼거리역하고 두 개가 들어가요. 신안산선이.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대림 삼거리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두 개가 생겨요. 여기 대림역 하나, 대림 삼거리 하나 이렇게 해서 신안산선이 두 개가 생겨요. 요거 쪽 부분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대림역 일대하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여기 환승 역세권 관련되어 있는 부지 이런 것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예요. 보면은 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중심 기능에서 대림역 일대를 다문화 특화 산업 육성을 통해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지켜서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건 하나 얘예요. 여기 보시면은 대림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시면은 남부도로 사업소가 있는데 여기가 이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가 복합 개발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250m, 3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한다? 여파를 덜 받아요. 얘가 차라리 여기서 딱 붙어 있다면 얘가 확 바뀌어버리죠. 여기서 여기까지 역할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얘는 크게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 보면은 대림지구 중심,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예, 저번에 한번 열 때 광역 이 지구 중심 할 때 여기가 다 그때 얘기했던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뭐 그냥 한번 그렇게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네. 구로 디지털 대림역이나 구로 디지털 단지역하고 올라가서 대림 삼거리역. 그 예정에 있는 지역을 이따가 뒤에서 한 번 더 볼 겁니다.